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며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개인의 수매수로 지수 하락을 방어했지만 정권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실무급 무역 협상이 또다시 틀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 딜을 걷어찼고 중국 측 대표단은 당초 예정됐던 미국 농장 방문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이 9월 하순쯤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고 밝혔지만 일정 등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가 연내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미뤄볼 때 10월 초에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한강 이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접수돼 남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2주가 ASF 차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힘차게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강영균 전문가, 최용돈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함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 가져왔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업종 주가도요. 한 달 새 무려 20% 가까이나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하반기에도 조선업종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LNG발 가을 훈풍이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나왔었던 속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헬릭 스미스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자, 헬릭 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엔젠시스 임상 3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다시금 반등을 노릴 수 있었던 것들, 이 헬릭 스미스에 좀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관점도 많았었는데요. 환자 일부가 다른 약물과 혼용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내일장에서 조금 주춤할 움직임이 미리 체크가 되는 점도 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0.01% 거의 변함없는, 변동 없는 구간에서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하지만 증권가 쪽에서는요, 2100선은 근접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슈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는 있었지만 이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최근에 들어서 좀 조정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물 백신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닥쳐오게 되면서 동물 백신주도 함께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좀 더 가파르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최근 축산업 발전 그리고 이 반려산업, 반려동물을 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백신주가 이제 실적을 다지면서 급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단기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기간 내 무분별하게 쏠리는 관심이 어느 정도 독이 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전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짚어봤습니다.
네,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 발표 연기로 내일장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단기 조정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동물 백신주 약효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예, 제가 관심 갖게 되는 이슈는 동물 백신주 약효 다 됐나 관련주들의 대거 급락에 대한 아싸 소식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동물 백신주가 뭐 특별하게 무슨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이거 오른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백신이 아프리카 그 ASF가 발표됐다. 그러면서 뭐 지금 파주에서 지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7일 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또 연천에서 또 발생, 그러고서 다시 또 급등. 그러다가 다시 주말 동안에 또 파주에 농장 2곳이 의심됐으나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다시 또 오늘 또 약간 이렇게 그 밀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금요일 또 장 마감 후에 김포 지역, 그러니까 파주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죠. 연천과 김포. 김포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 많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장도 역시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관련주들이 뭐 등락폭이 좀 심해서 내일장은 좀 급등하거나 갭 들고서 좀 밀리거나 그런 그림이 보일 텐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당국에서는 뭐 빠르게 그걸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만 이제 지금 김포에서 확정된 그런 발병했던 부분이 한강 이남 지역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물 치료제 중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의 그런 종목들 빼고서는 특별히 뭐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한 회사는 무슨 자회사가 바이오 쪽에 해갖고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회사는 중국에 지금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사됐던 중국의 쪽에서 그런 임상시험 정도가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회사는 어디 대학과 함께 해서 그 백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특별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에서 옥석가리가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꼭 되시는 분들만 보수적인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특징주 아싸인싸를 뽑아봤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동물 백신주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대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의 보수적 접근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최용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싸 소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12거래 연속 상승, 단기 조정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일단 오늘 하루를 좀 감싸 안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오늘 뭐 0.01% 강보합 쪽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4% 약세 흐름도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기존의 상승 기조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일중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달에 고점 부근이겠죠. 7월 24일 날 보여줬던 2,100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을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 그리고 이제 악재가 좀 희석이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 불협화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주가에 투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동안에 좀 끌어올렸었던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들로 작용이 됐었던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가 좀 밀려버리게 되면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9월달 마지막 한 주입니다. 요 주만 또 벗어나게 되면 또 달력이 또 한 장이 또 이제 10월달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10월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좀 접어드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그동안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3분기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과연 평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둔 좀 관망 심리가 시장에 좀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숨고르기 측면으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아싸 소식입니다. 코스피 12거래 연속 상승, 단기 조정 전망이라는 좀 기사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정말 계속 올라서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단기 조정 전망이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실적 시즌을 앞둔 관망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바로 동부제철입니다. 오늘 역시 10%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회사 2개를요 흡수 합병하고요, 또 신규 설비에 65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제철 우선주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나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동부제철 종가 보시겠습니다. 10% 넘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요. 장 초반에는 더 크게 올랐었습니다. 16,75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오늘 종가는 14,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자, 전자지불 결제 업체인데요. 자, KG 모빌리언스가요,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서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결제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자결제 서비스도 당연히 그 이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전자결제 산업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함께 얻어가면서요, 6% 넘게 올랐습니다. 6,8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자, 기아차 가지고 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기아차 오늘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자, 기아차가 올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신차 출시 모멘텀이 사실 없었던 지난 2분기가 되겠네요.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율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호실적이 나와줬지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양호한 환율 환경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이 신차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가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과 모멘텀 한 번에 실리게 되면서요, 오늘 5%대 강세 보였고요. 2,400원 상승했습니다. 46,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좀 부과받았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약 41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이 장 초반부터 조금 약세 움직임이 지속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변동 없는 구간 이네요.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던 모이스비 포착이 됐고요. 오스템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였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분식회계 혐의를요,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물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약세로 계속해서 이어갔던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보실까요? 21,500원이나 미끄러졌습니다. 31만 7천원에 거래 마치게 되면서요, 6%대 내려앉은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 들썩이기 한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동부제철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실적 개선 전망으로 KG 모빌리언스와 기아차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마지막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압수수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핫한데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특히 핫하다고 생각하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선택한 특징주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아차를 선택했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뭐 달러의 그런 워낙 달러에 있긴 해서 많이 그런 선방하는 그런 그림이었지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그런 게 없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흥행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의 강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8월, 9월 합쳐서 꾸준한 외국인의 러브콜, 그러니까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 44,000원 정도에 이르렀던 그 박스권을 갭들면서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 46,700원까지 최고가를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자율주행의 그런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2조 한 4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 같은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탄력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더 추가 상승이 더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발표도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기아차의 대형 SUV인 텔룰라이드 있죠. 그 차량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팔렸었는데 지금은 뭐 10,000대, 20,000대씩 팔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도 앞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돼서 꾸준하게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되게 힘들었던 가격대인 45,000원 부근을 돌파했던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했지만 이제 그대로 쭉 이어가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5,000원 이하에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5,000원 이하에서 조정 구간일 때 한번 접근해 보셔갖고 앞으로 9월 말 10월 달에 이어지는 추가 랠리에 의해서 한번 수익을 거둬보시면 어떨까 해서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강영균 전문가님은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차 흥행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또 꾸준한 외국인의 순매수와 주가의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용돈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보신 특징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6% 정도가 좀 하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앵커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헬릭스미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짙어지는 그런 이제 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6%대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연금 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악재가 좀 도출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발생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뭐 기존에 이어져 왔던 투심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뭐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회복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7일 날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 가지고 아바스틴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헬릭스미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잘 관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헬릭스미스가 뭐 좋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임상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반등에 대한 세기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전반적으로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고 뭐 저점을 이 시점에서 음봉이 맞는 상황에서 저점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점 확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양봉에 대한 출현이 진행되는 그러한 이제 관점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내일자에 대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내를 해내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검찰의 삼성물산 압수수색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회복이 관건인데 하필 또 헬릭스미스의 이 임상 연기 소식으로 인해서 내일장 제약 바이오주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좀 갖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스탁세일즈 저와 함께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또 푸짐한 상품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증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 안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1140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토니모리 가지고 와주셨던 최영동 전문가 9월 18일 고가 기준으로 토니모리가 2.47%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자, 그리고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액트로가요. 와, 10% 넘게 뛰어오른 모습 역시 9월 10일 고가 기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액트로를 가지고 와주셨던 강영균 전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나오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먼저 우리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전문가분들이시죠. 자,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기법. 오늘 그 포착기법을 통해서 가지고 와주신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6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비 좋아하시나요? 아, 소비를 하게 되면요. 뭐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고 뭐 굉장하죠. 저도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 이 밥을 시켜 먹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과연 이것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 간편 결제라든지 혹은 모바일 결제, 또 전자 결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메이저 수급 포착을 항상 콕콕 짚어주시는 강영균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요. 1인 미디어 확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플랫폼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지금 이 머니W 방송을 그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영상을 보고 싶을 땐 어떡하죠? 이 기업이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양한 언어로 영상을 보고 싶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집단 지성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AI를 통해서 또 번역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인지 더 기대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에 특례 상장했다고 하니까요. 이 힌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강영균 전문가께서는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 장중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9시부터 온 하시면 되니까요.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크릿 종목과 함께 간단한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시간은 최용동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그동안의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서현 이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9월 3일 매수 후에요. 무려 11.75%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만도와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서현이와라는 종목을 좀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앞서서 강현균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렸던 이제 기아차 4%, 6%대까지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동차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레이클럽이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매주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3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서현이와도 그때 당시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세일즈를 진행을 했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신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장 제품, 도어 트림이겠죠.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대시보드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내장재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3만 주, 4만 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거래량 자체가 거의 28만 주, 3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좀 진행이 되면서 장중에 8%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5일선, 21선에 대한 이평 수렴 구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어느 정도 이격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매주 나와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을 때 하반기에는 정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거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혹시라도 저희가 나오는 이 월요일날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리고 다음 달 2019년 11월 달 되게 되면 또 GV80이라는 또 현대차에서 좀 야심차게 내놓는 또 신차가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신차 부분들도 판매가 워낙 좀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그 부분도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서현이와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터진 서현 2화 또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뷰 다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FR인데요. 7월 29일 언급 이후에요. 쭉쭉 상승을 해서 48.44%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역시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27,900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무료 방송을 하면서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7월 30일이면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저점이겠죠. 18,000원, 17,000원대고 그 이후에 8월 달 넘어서면서부터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차례 정도 좀 눌리긴 했지만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면서 5G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8월 달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8월 달 한 중반 한 10일 정도까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좀 흘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G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그다음에 이제 5G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27,000원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 지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HFR을 말씀드리면서 국내에 대한 투자 설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5G 그다음에 중국을 넘어서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5G 부분에 대한 투자 설비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순하게 끝날 섹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는 과정 그리고 5일선, 21선, 60일선 차례대로 정배를 만들어내주면서 아직까지 죽은 차트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내일 만약에 시장에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장성이 조금 담보가 되는 섹터군들 안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약세 시장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가져가 보자는 의미에서 리뷰를 좀 또 해드렸습니다. 네, HFR도 꾸준히 좀 보유하고 계시라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KG 이니시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사실 실적이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뭐 실적 좋은 때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또 특징 종목으로 KG 모빌리언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KG 이니시스의 자회사가 KG 모빌리언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1.58% 상승 흐름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5%가 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동사가 동시에 뭐 시장이 좀 약세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만큼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자별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8월 28일 정도서부터만 보시자고요. 자, 8월 28일 날 7만 5천 주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들 마찬가지로 10만 주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단 3일만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다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절반 이상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저 수급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좀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예측치 그리고 시장에서 발표를 해줬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자, 2016년도 매출액이 4,700억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하급수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7,500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9,200억,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9,5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대한 변화예요. 자, 2016년도에 단기순이익이 136억입니다. 근데 2019년도 예상치가 보시게 되면 652억입니다. 단 3년, 4년 만에 3배, 4배가 성장하는. 놀라운 거죠. 예, 그만큼 그동안의 결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네. 이쪽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온라인 벤이라든지 이쪽에서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상대적으로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3배, 4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2018년도 26,000원이겠죠. 이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16,0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쇼핑을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갖고 그렇게 쇼핑몰도 많이 보고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시장뿐만 아니라 또 요새는 핸드폰으로 띡 누르기만 하면은 결제가 되니까 정말 편리한 온라인 결제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KG 이니시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예.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이제 온라인 벤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로 성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동안에 온라인 시장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인터넷 결제 부분이겠죠. 인터넷 결제 부분이 연평균 한 26%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모바일 많이 시장은 2013년도 한 1조, 2조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35조 정도, 30조가 좀 넘어가는 35조. 성장, 예, 30조가 좀 넘는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시장과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만큼 동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온라인 벤에 대한 수요 자체는 너무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성장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KG 이니시스가 꽤 알려진 회사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수급도 좋고 시장 상황도 좋고 다 완벽한데 그럼에도 주가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기업 평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ROE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P/P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4,700억입니다. 근데 PER 자체가 40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10배가 안 되죠. 8배 정도, 7.98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실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PER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과거에 대한 성장 대비 PER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그렇다고 되면 이 부분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죠. 네,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PER 대비 저평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최영동 전문가께서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요,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역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온라인 결제 시장 거의 뭐 황금알을 앓는 사업이다라고 표현해 주실 정도로 이 성장을 쭉쭉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가 받아져 있다 해서 PER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셔서 들어갈지 결정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이쯤에서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예, 자리에 있습니다. 네, 혹시 소비를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소비요. 근데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넘어가니까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네요. 좀.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도 맛있는 거는 많이 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요, 이 동부제철인가요?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터져지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힘을 잃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슈 좀 희석이 된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동부제철 관련해 가지고 이제 FI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특징적으로 동부제철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작용을 했었던 동부제철에 대한 내용들은 8월 16일 이후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5% 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G 이니시스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불확실성, 안 좋았던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은 올라갈 리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는 잊어버리자. 그리고 악재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부제철 인수 이슈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예.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자리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밀렸을 때 20에서는 하락 이탈을 했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이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주가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살짝 좀 밀리긴 했지만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하면 내일 오전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안 좋아질 때 매수를 좀 가담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21선이 자리 잡고 있는 16,000원대를 일단은 내일 매수가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겠죠. 19,000원대까지의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료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장기 입형 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14,000원대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내용도 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이 종목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와 묶어서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KG 이니시스 정말 똑부러지게 투자 포인트 3가지 딱딱딱 알려주셨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니까 한번 어떻게 잘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서요. 매수가는 16,000원 정도에서 들어가면 좋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1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쭉쭉 성장할 일만 남은 KG 이니시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의 우승자 강영균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DR잼. 9월 16일 언급 후에요. 18.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 월요일 날 DR잼하고 제가 이제 리뷰를 했어요. SFA하고 두 가지 리뷰를 했는데, DR잼을 말씀드리면서 10%가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하다. 8,000원까지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바로 급등해서 또 10% 이상 올라가면서 8,000원
근처까지 7,880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셨으면은 그때 당시 분봉과 이런 수급을 보면서 적절한 고가인 7,800원 정도에 매도하셨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돼서 저희는 한 목표 수익 한 20% 했는데 어쨌든 저희 수치로 봐서 18.15%도 큰 수익이니까 DR잼이 이제 의료 정밀기기 쪽이니까 더 앞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바이오 좀 업종이 안 좋으니까 조정 구간 지나고 나서 실적 발표 될 무렵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R잼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보유하시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를 한번 들어갈 텐데요. 바로 SFA 9월 10일 매수 후에요. 10.57%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경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SFA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제 기대 수익만큼보다도 덜 나왔는데 오늘 44,450원을 찍고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좀 약간 주춤하는 그림인데 아직 이거에 대한 시세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시간에 SFA 반도체, 그러니까 실적 자회사죠. SFA의 시간에 엄청 강한 모습입니다. 그럼 내일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테고 그러면 SFA도 동반 상승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부터 추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건히 가져가셔서 추가 수익을 더 크게 내줬으면 좋겠고요. DR잼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못 드렸는데 7,880원에 정리하셨으면 됐고 그다음에 다시 눌림 줬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셔서 9월 다시 신규 접근하시란 말씀입니다. 7,000원 이하에서. 그래서 9월달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서 다시 한번 8,000원 도전, 9,000원까지 가는 모습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SFA 그러니까 계속 갖고 계시면 순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스탁스에이즈 두 번째 종목은요, 플리토입니다. 제가 플리토 홈페이지를 갔더니요, 자 이렇게 뭐 실시간 인공지능 집단지성 그리고 전문 번역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번역하는 서비스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거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집에 가시면 셋톱박스 있죠. 네. 셋톱박스가 예전에는 좀 그냥 이렇게 리모컨 조절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뭐 지니 부르던가 뭐 지니? 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불렀을 때 그 셋톱박스가 알아들으면서 네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 데이터를 이쪽 플리토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셋톱박스,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 인공지능의 그런 기본적인 바탕 재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기술이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걸로 비교가 된다면 이 플리토가 갖고 있는 언어 데이터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원료, 석유, 원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정말 AI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얘네가 실적이 좋아 상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사업 모델 특례 상장주라고 1호입니다. 사업 모델 특례 상장주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요. 네, 기술 특례 상장도 있었는데 사업 모델이라는 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영위하는 앞으로의 사업 모델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상장할 만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특례 상장이라는 종목들은 거의 실적이 안 좋아도 상폐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는 거의 유일하고요. 동종업계가 이제 호주의 어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한 4년 만에 30배의 주가가 올랐어요. 30배나. 아니구나, 60배. 60배요? 네, 60배가 올랐습니다. 60배가 올라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목해서 이 플루토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라고 하니까 더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알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실적과는 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럼 앞으로 실적은 좋을지 전문가님 좀 궁금해지네요. 예, 지금 이 동사가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났어요. 2016년도 상장을 해서 17년도, 18년도 계속 상장을 하면서 매출액은 계속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거의 한
206% 상장을 했고요. 17년도에는 68%, 18년도에는 51%. 이렇게 물론 성장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한 60% 이상이 육박하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이쪽에서 지금 아직 제반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근데 올해 상장을 하면서 그 상장을 한 돈을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메꾸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마이너스를 다 메꾸고 나서 52%에 대한 부채 비율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데이터적인 부분이 지금 계속 그 데이터 언어 데이터의 그 객단가라고 해야죠. 그게 139원이었던 게 작년에 243원으로 한 75% 정도 성장을 했고 그거 판매량, 판매 횟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450만 개에서 950만 개로 거의 한 1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더 증가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 미디어 시대에서 계속 이런 언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얘네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것도 좀 잘 판매하고 있지만 좀 더 싸게 판매하면서 그쪽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니네 데이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눈덩이 불씨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올해 말부터 흑자 전환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말부터 흑자 전환이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시고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걸로 전 세계가 사실 소통을 실시간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콘텐츠가 바로 플리토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성장성 어느 정도로 기대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플리토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동종업계,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합니다. 국내 유일하고 동종업계 호주의 어페네라는 회사가 4년 만에 60배의 성장을 했어요. 주가가. 그러면 땡? 말씀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엄청나게 성장 여력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말부터 이제 실적이 더 플러스 된다. 그거에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거래선들이 매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찍어 놓은 거예요. 네. 발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 앞으로도 계속 쭉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묶어서요.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플리토 보시죠. 이 사업 모델 특례 상장 업종이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계속 보실게요. 보시면, 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게다가 또 콘텐츠 산업이 현재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에 편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강윤근 전문가님. 예. 네, 혹시 영어 잘하세요? 제가 잘. 그러면 이거 플리토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플리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사실 이게 특례 상장이기도 하고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잖아요. 예. 7월에 입성을 했으니까요. 자, 신규 상장주다 하면은 저는 이 질문이 자꾸 떠올라요. 보호 물량 예수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지 짚어주세요. 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짜리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이미 나왔어요. 8월 17일 날 한 달 돼서 나왔는데 그때 주가가 하락했고 그 이후로 주가를 계속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을 때 공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그거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가는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까지 기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탄력 속도를 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호 예수 물량 풀려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오늘 플리토를 원래 한 19,500원 매수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20일선 닿을 때. 근데 오늘 장 막판 후에 AI에 대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어요. 현대차 2조 4천억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매수가는 시초가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 16,700원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이탈하는 16,000원 정도 16,000원을 손절가를 드리고 목표가는 얘네가 공모가가 26,000원이거든요. 26,000원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목표가는 2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플리토의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스로 플리토에 대한 정리 도와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함께 했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무료 방송 강영균 전문가님의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